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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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생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6월 14일 첫 노래로 지어반의 커피가 좋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너의 모습 날 보며 살짝 웃는 네 모습 너도. 네, 오늘 6월 14일 첫 노래로 지어반의 커피가 좋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요. 지금은 비가 안 오지만 뭐 이따가 뭐 갑자기 뭐 몇 차례 또 비가 싹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빨래 널어 놓으신 분은 없겠죠? 네. 근데 저는 그저께 날씨를 봤을 때 오늘은 맑고 내일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전 사실 오늘 좀 빨래를 한 다음에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네,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아서 빨래는 조금 유보했는데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어쨌거나 근데 요즘에는 그 얼마 전에 그 한 5월달 중순쯤이었나? 네, 그때쯤 하면은 밤에도 때 좀 더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밤에 좀 시원해요. 바람 좀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요즘 저는 잠자기 전에 그 창문을 다 좀 열어놓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문 닫고 잡니다. 네, 1시간 정도 이게 문 열어놓으면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집안에 있는 그 더운 공기랄까? 뭐 그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더라고요. 네, 그래 딱 자기 알맞은 온도가 되길래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음식을 찾아서 그리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오늘 1부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모두 좋아하는 그 녹차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동 녹차 쪽으로 하동에 있는 녹차 쪽을 한번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에서는 이번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누구인가요? 했을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웅 이순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DJ 우씨의 역사 얘기에서는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제 1탄을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또 재밌게 한번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백수의 보고 싶었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오늘 날씨랑 딱 맞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1부 시작하기 전에 강백수의 보고 싶었어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괜찮다. 네, 이번 1부 시간 첫 순서는 음식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 녹차에 유명한 곳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동 녹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녹차 같은 경우에는 차나무의 어린 잎을 이제 덮고 말린 건데 따뜻한 물에다가 우려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냥 찬물에다가 이게 넣어가지고 먹어도 돼요. 네, 차나무는 지구의 북반구 여러 지역에서 재배하게 됩니다. 뭐 인도라든지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이제 주산국인데 지역에 따라서 차나무의 품종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는
대엽종, 그러니까 찻잎이 조금 큰 거,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랑 일본은 소엽종, 주로 그 흔히 보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녹차 잎 있죠, 짧은 거, 네, 작은 거, 네, 그런 게 주류입니다. 찻잎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차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녹차는 찻잎을 고온에서 덮어가지고 산화 효소의 작용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진 않아요. 이를 불발효차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적당히 발효시킨 반발효차를, 그리고 인도와 유럽에서는 완전히 발효시킨 완전 발효차를 즐깁니다. 일본의 차는 불발효차인 것은 이제 우리나라랑 같은데, 일본 거는 그 증기로 이렇게 차를 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나무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서 잘 자라요. 연평균 기온은 섭씨 13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연간 간수량이 140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후를 볼 수 있는 곳은 남녘 일부인데, 그래서 제주도와 전남, 경남 등 국토의 최남단에서 차가 주로 많이 나요. 네, 하동이라든지 아니 저 보성 뭐 이런 데 있죠. 토종의 차나무가 있다고도 하지만 이제 삼국 시대에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에서 이 차나무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동의 차나무는 삼국시대 때 심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에 신라 흥덕왕, 그러니까 서기로는 828년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사신 대렴공이 차 종자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왕이 지리산에 심게 했다고 하는데,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 이르러서 이게 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루왕, 김수루왕 때 인도에서 들어온 차나무가 심어진 것이라는 이제 기록도 있는데, 지리산 쌍계사 입구에 있는 대렴공 추원비에는 지리산 쌍계사가 우리나라 차의 시베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동의 차 재배지는 이제 화계면에 몰려 있는데, 정확하게는 화계 계곡 입구에서 시작해서 신흥마을까지 한 12km 구간 정도 계곡 양옆이 차밭입니다. 그 지도에서 보면은 화계 계곡은 신흥마을에서 그 섬진강이 닿는 이제 계곡 입구까지 이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볕이 잘 드는 계곡입니다. 네, 또 지리산을 뒤로 이제 그 북풍을 막고 있어서 차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 중에 한 20% 조금 넘는 수준이 이 계곡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그 이 지리산 남쪽 계곡이 그 차 만드는 그 천혜의 자연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쪽 가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그 저는 아직 이쪽으로는 안 가봐가지고, 네, 뭐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사진만 보면은 그냥 멀리 있는 이렇게 막 그 녹차밭이 쫙 있는, 네, 그런 사진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녹차 냄새가 이렇게 막 날라나? 네,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알아듣겠지, 그리고 박지민의 떠나가지마,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하동 녹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나의 알아듣겠지, 그리고 박지민의 떠나가지마,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하동 녹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계 계곡은 심리 벚꽃길로도 유명해요. 차나무는 이 벚꽃이 진 뒤에 그 어린 잎을 도우는데, 절기로는 고구고 양력으로 4월 20일 전후인데,
차나무에서 처음 나온 이때의 어린 찻잎을 우전이라고 해서 좀 귀하게 여긴다고 해요. 고구 전에 딴 차라는 뜻이지만 고구 이후에 어린 찻잎도 이렇게 부릅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길어가지고 고구를 넘겨서야 이제 우전이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우전을 따고 난 뒤에 2파 이전에 딴 차를 세작, 그 이후에 차를 중작, 그리고 대작이라고 하는데 생산량 비율로 보면은 우전이 15%고 세작이 30%,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작이랑 대작이 이제 부분을 차지합니다. 화기계곡의 찻잎은 거의가 가파른 비탈에 있어요. 산을 타듯이 차밭에 올라야 하는 곳이 많은데 고랑을 지어서 차나무를 길게 심은 곳도 있고 다른 나무들 사이에 드문드문 자라는 차나무도 있습니다. 이 비탈에 붙어가지고 찻잎을 따는데 대부분 이제 뭐 어린 찻잎을 이제 손톱으로 꺾어가지고 자루에 이제 담는 그런 작업을 해요. 비탈이 좀 심하고 그 바닥이 좀 도린 곳이 많아가지고 이동하는도 되게 어려워 보여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해질 때까지 찻잎을 이제 따면은 뭐 우전 기준으로 한 1, 2kg 정도 돼요. 생각보다 별로 못 단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따진 않네요, 이게. 저는 뭐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툭툭 따면은 만 10kg 뭐 이렇게 한 번에 딸 줄 알았는데, 이 비탈길에 차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차를 한 번에 따는 양이 좀 적네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좀 녹차가 비싼가? 뭐 어쨌거나 그 찻잎은 덮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차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게 무쇠솥에다가 이제 덮게 되는데 규모화한 곳에서는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무쇠솥을 섭씨 300도 이상 되게 달군 뒤에 찻잎을 넣고 김이 오르도록 덮는데 이때 손으로 계속 뒤집어서 타는 것을 막아야 돼요. 덕은 찻잎은 이제 바닥에 놓고 비비게 되는데 이때 찻잎이 돌돌 말리게 돼요. 이 찻잎을 다시 무쇠솥에 넣고 또 비비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몇 번 반복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끝내요. 이후 온돌방 바닥에다가 쫙 널어놓고 한 2시간 정도 말려놨다가 이제 얇은 솥에다가 넣고 이제 밑에 이제 숯불을 피워가지고 한 3시간 뭐 그 정도 이제 말리게 되는데 이때 훈연향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녹차 만드는 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손도 많이 가고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녹차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사실 그 한 입 딱 먹으면 끝날 정도의 그 찻잎이 생각보다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그거에 이제 양이 비하면은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은 비쌀만 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개차, 그러니까 이제 하동차 같은 경우는 뭐야? 이제 그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 그 집권층의 기호물로 이제 이용되었는데 수탈이 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이규보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화계에서 차 따던 일을 논하면 관에서 동료함에 장정과 노약자 구별 없었네. 험준한 산중에서 간신히 따 모아 멀고 먼 서울로 등짐져 날랐네. 이는 백성의 고열과 살점이니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우리 차 전통이 이제 대중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 수탈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말도 있어요. 고운 차양에 오히려 이제 못된 욕심이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이 하동 녹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리산에 맑은 전기만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갑자기 궁금한 게 이 녹차를
쇠주 마실 때 그 쇠주에다가 녹차를 좀 우려내면은 녹차 소주가 되는 건가? 네,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그 소주에다가 녹찻잎 그 티백을 딱 넣어가지고 이따가 먹으면은 어떤 맛이 날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혹시 애주가 분들께서는 한번 녹차를 좀 넣어가지고 드셔보시고 좀 그 후기를 좀 알려주시면은 갑자기 좀 궁금해가지고 좀 궁금하네. 네, 한번 그렇게 먹어볼까? 네. 네, 보통 그 소주에다 딴 거 타 드시는 분들이 뭐 매실 그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소맥이라고 하죠. 네, 소주랑 맥주랑 섞어 먹거나 아니면은 뭐 소주에다가 콜라나 뭐 사이다 뭐 이런 거 섞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그 녹차를 넣어가지고 드시는 분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해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녹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네. 뭐 어쨌거나 뭐 이상한 얘기 하다가 보니까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하동 녹차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네요.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삼천포로 쭉 빠져가지고 네. 그 정작 하동 녹차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진 않아서 약간 느낌이 좀 그렇지만 저희 야암상가시장 놀개주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 성웅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른의 붉음부터 저희 놀개주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서른의 불금, 윤수연의 꽃길,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경의 불꽃사랑, 최인규의 태화로 아라리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유진아의 미운 사내, 이준영의 우리끼리까지 이렇게 저희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이제 하동 녹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2부 시간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얘기 시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상 역대 최고의 명장은 누구인가를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성웅 이순신입니다. 오늘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성웅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역시 이제 아시겠지만 이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 예상으로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까지 한 2, 3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거나 한번 이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성웅 이순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순신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죠. 네, 이 이순신과 더불어 쌍두마차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세종대왕님도 네, 역시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이제 또 꼽히는데 언제였지? 그 예전에 대선 때 있죠? 이번 대통령님 그 대선했을 때, 네, 그때쯤에 그 가장 원하는 리더형 뭐 이런 걸로 이제 설문조사 했었는데 그때 1위가 세종대왕이었고 2위가 이순신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수년 전이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좀 있으면 대선이네요. 네, 흐뭇하구만. 네, 뭐 어쨌거나 이제 외란, 네, 임진왜란의 7년 기간 중에 23전 23승, 네, 출전할 때마다 승전을 거둔 불패의 상징, 네, 전설적인 그 전략가, 네, 이순신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쪽 그 해군 쪽에선 제독이라고 하던데. 네, 어쨌거나 이제 이순신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순신은 조선 중기의 무관이자 그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 수군의 지휘관이었어요. 이제 자는 여해고 시호는 알다시피 충무공이죠. 충무라는 시호는 나라의 이제 수호에 큰 공훈을 세운 이에게 내리는 최고의 칭호인데 우리나라의 김시민 장군도 역시 이제 충무공입니다. 네, 이 충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참고로
그 중국의 삼국시대 때 제갈공명 있죠? 네, 그 제갈공명 아저씨의 시호 역시 충무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남송 때 그 이제 금나라에 이제 대항했었던 이제 악비라는 명장도 이제 충무공이었고, 네, 어쨌거나 이 충무라는 이름 딱 들어가면 일단 그 나라의 그 엄청난 양반이에요. 네, 현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웅, 뭐 명장, 군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수식어가 붙는데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항상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1, 2위를 다투는 네, 그런 형상이 벌어지죠. 네. 여러 사람들의 모함과 질시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죽음 그리고 비인간적인 처우 극한의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여튼 뭐 온갖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초인적인 정신력과 전술 그 전략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지켜냈는데 아직도 이제 몇몇 전투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제 이게 진짜 게임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 정도 성과가 진짜로 나왔나 하고 이제 의문이 들 정도의 기이한 그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그 학설이 또 분분합니다. 네, 이게 진짜로 이렇게 그 싸워가지고 부상자가 없이 전투를 이겼느냐? 네, 아니면은 뭐 그 명량대첩처럼 진짜로 열세척으로 저거 뭐야 그 300척이 넘는 걸 이제 이겼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 학설이 이제 분분한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나마 기록이 굉장히 또 잘 돼 있잖아요. 조선실록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쪽 지방에 이제 이순신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거 하는 이제 책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또 그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비교하면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다 대부분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뻥튀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그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함대의 설계라든지 네, 아니면 뭐 훈련, 운영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였어요. 더군다나 이순신은 그 식량, 병력 같은 것들을 조선 정부에서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아시겠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선조 왕 아저씨가 도망갔잖아요. 저 북쪽으로. 네.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 나머지 애들한테 이게 병력이고 뭐고 이렇게 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순신이 더 그 엄청 위대한 네,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국이 털리는 바람에 그 교지를 쓰고 여러 이제 필수적인 기록을 남길 종이조차 없었던 그 중앙 정부 조선에 그 이순신이 종이를 모아가지고 보내기도 했어요. 네. 야, 진짜 처참하다. 야, 그 기록을 이제 실록을 써야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교지 같은 것도 이제 왕이 이제 뭐 어딜 공격해라 아니면 뭐 이게 잘 싸우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교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 교지를 내릴 그 종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 이순신이 종이를 모아가지고 조선 정부에 이제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그 한산도 지역을 둔전이라고 해가지고 군인들로 하여금 이제 군인들이 직접 이제 먹을 거, 네, 그 논밭 같은 거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자기 먹을 거를 자기가 이제 그 하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했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식량을 자급자족했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이 있었던 그 전라도 쪽이 또 우리나라 곡창지대잖아요. 네, 그쪽이 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조선 정부가 해준 게 없어요. 이순신 다 한 거지. 네. 또한 당시 모든 그 이들이 기피하던 수군의 병력 유지를 위해서 직접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강제 징집을 해가지고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그 조선의 그 지원 하나 없이 네, 계속해서 그 7년 동안 유지했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네.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게 해군 뭐 이런 데 가도
뭐 구명조끼 뭐 이런 거 다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총 맞고 죽지 않으면은 다 둥둥 떠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얼마나 추워요. 그 바다에 그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 춥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힘들고 또 배 뭐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그 육군과 그 해병 해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 수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육군과 수군 중에 뭐 둘 다 가기 싫어하겠지만 군대니까 둘 다 가기 싫어하는데 그마저서도 수군은 더더욱 기피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순신이 그 7년 내내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막 이게 그 모아놨다는 거는 이순신의 어떤 그 영향력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이게 능력이 뛰어난 양반이에요 이 양반은 네. 이순신이 이제 중앙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했던 거는 이제 역병으로 병사들이 죽어나갈 때 그 의원 좀 보내달라고 이제 한 것뿐이에요. 네, 사실 이거 이외에는 그 정부에 뭐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동네에 뭐 지나가다 보면 다 병원이 있고 그런데 조그만 병원이라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의원이 막 그 뭐 마을에 한 명 아니면 뭐 그쪽 고을 쪽에 뭐 한두 명, 한 명 뭐 이게 뭐 한 되게 이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의원 좀 보내달라고 했었던 거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반대로 이순신이 이제 강제로 잘렸을 때 원균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원균 아저씨가 이제 이순신 자리를 이제 꿰찼을 때 정부에서 병력을 되게 많이 지원해줬어요. 병력이랑 그 먹을 거, 식량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알다시피 이제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 아저씨가 그 당시에 있던 조선의 수군을 다 말아먹었죠. 네, 원균 아저씨 참, 네, 어, 아주 아주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말아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뭐 어쨌거나 이순신은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자급자족의 수단을 찾아가지고 이제 자체 보급을 했고 그렇게 보급된 병력으로 이제 외나라와 일본이죠. 네, 일본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뒀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적국이었던 일본에서조차 이 이순신을 하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러일 전쟁일 때 러일 전쟁 났었을 때 이제 일본의 그 제독이 그 러시아의 함대를 이제 무찌른 다음에 뭐 이순신이랑 뭐 비교를 뭐 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일본 제독 아저씨가 아니 어떻게 그 이순신 장군이랑 자기랑 비교하냐고 그분은 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걸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이순신에 대한 네, 그런 평가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해군 장교들 있잖아요. 그 해군 그 간부들은 거의 대부분 이순신을 배웁니다. 네, 그 이순신의 그 전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걸 다 배워요. 네,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그 군대 간부에 있을 때, 네, 놀라우시겠지만 제가 군대 간부였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간부였을 때 제 친구가 해군 간부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야, 그 니네 해군이면은 뭐 이순신에 대해서 배우냐? 뭐 그랬더니 어우, 자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고 뭐고 다른 나라에서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군 그 간부들은 다 이순신에 대한 거를 공부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한번 자부심을 좀 느껴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거나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목이 아프네요. 네. 임정희의 달 그리고 우은미의 행복한 사람이죠.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성웅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임정희의 달 그리고 우은미의 행복한 사람이죠.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임정희의 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노래 나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다시 이제 틀으려고 했는데 안 틀어져가지고 네, 한 반 정도만 듣고 왔습니다. 네, 조금 안타깝네요.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네, 뭐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순신 장군과 이제 비슷한 걸로 그 영국의 넬슨 제독과 비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놓고 봐도 사실 그 이순신 장군과 넬슨을 이제 비교하기엔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일단 이제 정부에서 주는 지원 같은 것도 이제 넬슨은 정말 그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던 제독이었고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진짜 그 혼자서 다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넬슨도 이제 그 명량해전만큼의 그런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투까지는 겪은 일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조금 그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비슷한 그 미스무리한 느낌을 이제 좀 찾기 위해서는 그나마 비슷한 게 이제 영국의 넬슨 제독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양의 전쟁사에서 충무공과 가장 유사한 활약을 한 존재를 그나마 좀 찾는다면 영국의 넬슨 말고 저쪽 그 태평양 전쟁할 때 그때 맹활약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 함과 그 함에 배속되어 있던 그 승조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비슷한 게 이게 그때 그 저거 뭐야 저거 그 뭐지? 갑자기 진주만, 네, 진주만 습격 사건 있죠? 네. 그때쯤에 이거예요. 네. 그때 약간 그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 이순신이랑 일단 기습적인 그 선빵이라고 하죠. 네. 먼저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걸 맞았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반격을 했다는 점. 방어군이 정말 엄청난 열세였다는 상황. 네. 그럼에도 끝끝내 방어에 성공한다는 점. 네, 그리고 전쟁을 끝까지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 전투가 끝나고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점, 네, 퇴장했다는 점, 그리고 양국의 그 전설이 됐다는 점,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둘 다 공격자가 그 일본이었다는 점 등 약간 그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충무공 이순신이 앞에 이제 충무공에 그 시호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위가 그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 끝나고 계속해서 이순신한테 이게 뭐 이렇게 직위 같은 거 이제 관직 같은 거 계속 줬어요. 죽었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순신의 그 직위가 굉장히 깁니다. 네, 저 그걸 알려드리면 유명수군 도독 조선국 증 효충장의 적의 현역 선무공신 대광보 국숭록 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연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덕풍부원군 행 정헌대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 관직이 그냥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영의정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국무총리 같은 거고, 그 삼도수군 총재사가 그거죠. 그 뭐야 해군 참모총장, 네, 뭐 그런 거. 네, 하여튼 뭐 그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 이 80여 자가 넘는 이 긴 직위명들을 지금 현대식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 충무공은 생전에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장관급의 명예직과 예우를 받은 다음에 해군 작전사령관과 함대 사령관을 겸직했고 그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원수직을 수여받은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셈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후에는 대한민국 장과 태극 무훈훈장을 수여받았고 국무총리급의 명예직과 예우를 수여받은 네,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 훈장의 경우에는 다소 이제 좀 애매한 비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그 쉽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의 관제를 좀 비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직위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큰 직위는 국무총리급에 다 이게 막 들어가 있고 뭐 이게 장관 뭐 무슨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덧붙이면은 미 해군 원수와 이제 무임소 장관직과 이제 명예 부통령직을 동시에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임소 장관직과 명예 부통령직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되니까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게 엄청 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직위가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되게 높은 거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먹히는 그런 직위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다시 한번 그 대단한 양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충무공 이순신을 장군이라고 부르는 거는 큰 신뢰였다고 합니다.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직책들 가운데 가장 품계가 낮은 직책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인데 당시에는 수군절도사 나아가 정삼품 이상의 무관에게 장군이라는 호칭을 쓰는 일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요즘 이제 현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장군이라는 호칭이 대중들에게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말이었고 그리고 여러 미디어에서 뭐 이순신 장군 하니까 그냥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라는 칭호가 굳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해군 같은 경우에는 장군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제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군 중에 육군 장성은 장군이라고 부르고 이제 해군 장성을 제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군에서는 제독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합니다. 네. 제가 아는 동생이 해병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보고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이순신 제독님이라고 어떻게 그 장군님이라고 부르냐고 형은 정말 멍청이라고 저한테 그 굉장히 그 질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해군이라든지 그 해군이라든지 해병 같은 경우는 이순신 제독이라고 부릅니다. 네, 혹시 이제 주위에 그 해병대라든지 해군 나오신 분들 계시면은 그냥 이순신 제독이라고 불러주세요. 안 그러면 싸움 납니다. 네, 괜히 또 이순신 장군이나 제독이나 다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말이 좀 길어져요. 네, 자칫하면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분들 계시면은 이순신 제독이라고 부르시는 거를 그냥 안전하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뭐 분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이순신의 어록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의 그런 주옥 같은 어록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살고자 하면 죽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김현희와 김루트의 오빠야 그리고 허인영의 Sweet Tonight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허인영의 Sweet Tonight 그리고 신현회와 김루트의 오빠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오늘은 성웅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성웅 이순신의 아주 그냥 그 명언, 어록,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 그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 명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중 되게 많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몇 개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잠깐 좀 안내 말씀 네,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 1시 반 정도쯤에 소방 훈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소방도로를 그쯤 해가지고 이제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로 이렇게 좀 그 소방차가 올 수 있게 뭐 이렇게 좀 그 소방 훈련 한다니까 내일 내일 오후 1시 반 정도에 한대요. 소방 훈련을. 그래가지고 그 소방 도로를 좀 확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이 급하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좀 방송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 1시 반 정도에 소방 훈련이 있다고 하니까 내일 그 소방 도로 확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우 이순신의 어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순신의 그 장검이 있는데 그 장검 두 자루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삼척서천 산하동색 일휘소탕 혈렴산하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석자칼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쳐들어온 외적을 좀 아주 강렬하게 좀 소탕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담은 건데 이 칼자루가 지금 그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 현충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면은 이렇게 글씨 써져 있는 그런 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보검입니다. 네. 괜찮다 이거. 네. 그리고 쌍용검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순신 그 성우 이순신 그 충무공께서 그 검을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칼을 몇 개 들고 댕겨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날아가거나 그러면 또 하나 뽑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몇 개 좀 차고 댕기셨는데 그 중에 이제 쌍용검이라고 또 따로가 있었어요. 이 쌍용검에 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쌍용검을 만드니 천추의 기상이 웅장하도다. 산과 바다에 맹세한 뜻이 있으니 충성스러운 의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구나 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쌍용검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찾고 있어요. 이 쌍용검이 그 이순신 그 충무공께서 직접 그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검이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잘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네. 한 자루는 저쪽 그 누구냐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순신 그게 뭐 후손 중에 하나가 이게 갖고 있었고 이제 하나는 저쪽 그 이제 조선 정부였나? 하여튼 뭐 어디서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이 검이 없어지고 난 뒤부터는 이게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네. 몇 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하여튼 하여튼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이순신의 쌍용검을 좀 찾겠다고 이게 추적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내 못 찾았는데 아무래도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뭐 이런 다른 나라에 그 무슨 검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어떤 돈 많은 양반이 그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이 쌍용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보물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반출돼 있는 상황인데 좀 언제 한번 좀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만약에 좀 힘이 있다면은 어떻게 좀 그것들 다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좀 하겠는데 제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 어록을 다시 계속해서 말하면은 그 옥포해전이라고 아시나요?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수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이자 조선군 전체가 거뒀던 첫 번째 승리 그리고 이제 그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던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전설적인 해전이 바로 이 옥포해전인데 이 옥포해전을 시작할 때 이순신께서 충무공께서 엄청 큰 소리로 또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망령이 되더라도 그 움직이지 말아라. 산처럼 무겁고 침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말이 통했는지 옥포해전이 진짜 그 사상자가 한 명도 없는 진짜 그 전설적인 그런 전투였어요. 네, 저는 이거 약간 그 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럴만 하더라고요. 네, 이 그 옥포가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이순신 그 함대가 가가지고 이제 몰살시킨 건데, 이야 대단하더만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영화로 나왔었던 굉장히 유명한 명량해전의 그 앞서서 이제 선조 왕한테 이제 보낸 장계의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죠. 네, 바로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다. 네. 전선이 비록 적으나 민천한 신이 죽지 않았으므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근데 이거 영량 그 영화에서도 이거 말하잖아요. 근데 그 최민식 그 목소리랑 딱 그 이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약간 이런 거 들으면은 약간 소름 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후의 그 해전, 네, 노량해전을 앞두고 이제 그 병사들에게 이제 뭐 이게 얘기하는 그런 맹세 같은 게 있는데, 오늘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오니 하늘에 바라건대 반드시 이 적을 섬멸하게 하소서라고 맹세를 했었는데, 진짜 죽음을 각오했는데 이게 진짜 그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해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량해전 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적들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는 조금 와전됐어요.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싸움이 급하다, 부디 내 죽음을 말하지는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요게 조금 그 이제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이런 걸로 조금 그 좀 각색되고 하면서 이제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조금 와전된 건데, 뭐 느낌상으로는 조금 비슷하죠. 네, 근데 약간 조금 문구가 다릅니다. 네, 약간 그 뉘앙스가 그냥 내 죽음을 말하지 말고 그냥 빨리 싸워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영화나 그런 데서는 나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니까 내 죽음을 이제 알려주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데, 뭐 어쨌거나 실제로는 이제 전방급 신물원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급하니까 부디 내 죽음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명언,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명량해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병사들의 좀 사기를 이제 붙돋으려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 필사즉생 필생즉사. 요 문구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미국의 해군 제독 중에 그 2차 세계대전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잘 싸운 제독이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항상 그 자기가 새겨놨던 그 이게 문구 같은 게, 좌우명 같은 게 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요거를 항상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한자도 모르는 미국 아저씨가 뭐 이런 거를 좀 들고 다니는 정도면은 진짜 대단한 양반이죠. 어쨌거나 다시 한번 그 충무공 이순신의 엄청난 활약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의 그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이제 지금 성웅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좀 내용이 많아요. 이순신의 생애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23전 23승을 거뒀는가, 진짜 진 적이 한 번도 없는가,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이순신을 모함해가지고 쫓고난 다음에 백의종군이라고 하죠. 쫓고난 다음에 이제 원균 아저씨가 조선의 수군을 말아먹는 뭐 그런 상황에서 진짜 열세척으로 이제 300척이 넘는 그 왜군을
깨버린 네,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야기할 게 좀 많아가지고 요거는 거의 한 2주 3주 정도 동안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네, 좀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좀 생각하는 의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순신이 있으니까 네, 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보이는 라디오 또 끝을 내보는데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하동 녹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씨가 지금 우중충하고 좀 어두운데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네요. 네, 저는 이거 제 예상으로는 지금쯤 약간 비가 좀 내려가지고 약간 분위기 있게 그렇게 변할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네요. 네, 비가 안 오는 게 뭐 좋겠죠. 네, 하긴 비가 안 오는 게 낫지 차라리. 네. 근데 내일 오전 동안 비가 온다고 하니까 혹시 좀 참고하시고 내일 뭐 할 일 있으시면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15일 내일 오후 1시 반 정도쯤에 소방 훈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소방 도로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소방 도로를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길 좀 나게 이렇게 좀 밀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히 또 소방훈련 왔는데 다 막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저희 실장님께서 또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여러 번 해달라고. 네, 내일 1시 반입니다. 네, 1시 반에 소방훈련이 있으니까 그냥 한 점심 정도 아니면 오전 중에 그냥 좀 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뭘 들어야 되나? 네, 오늘 끝곡으로 다이아의 그 길에서 네, 내일 소방도로 확보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끝곡으로 다이아의 그 길에서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끝내려고 하니까 날씨가 좀 괜찮아지네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감사합니다.